안녕하세요. 오늘 HLB 생명과학에서 공시가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건 어떤 회사를 인수했느냐인데요. 아마 다들 뉴스 기사를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에임이라는 주식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이냐? 체외 진단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HLB는 FA를 인수했죠. 그래서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에임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조용호 외 1인인데 목동 저그 컨셉인가요? 양수 목적을 보면 재무구조 개선 및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HLB 생명과학이 HLB와 마찬가지로 체외 진단 의료기기 기업을 인수하면서 컨셉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해진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처음에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도전을 했겠지만 임상 3상이 끝나고 나서도 FDA 문턱을 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체감하면서 아무래도 리스크 있는 사업만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일단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만 올인해서 뛰어들다 보면 정말 도박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회사는 살아있을 수 있게 안정적인 현금은 일단 확보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 현금을 벌어들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단 회사가 안정적으로 재무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리스크 있는 신약 개발도 이어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아니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데 거기다가 올인을 해서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다른 곳에다가 자원을 투자하고 배분하고 그렇게 정신이 분산돼서 신약 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아니 그래도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만약에 신약 개발에 실패한다면 그냥 회사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주주들도 돈 다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발판은 마련해 두고 그리고 나서 신약 개발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조금 안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관점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해도 될까 말까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신약 개발에만 전심 전력을 다해라. 선택과 집중해라. 이런 관점. 그리고 그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일단 살아날 구멍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신약 개발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관점. 이렇게 입장이 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그럼 내 입장은 어떠냐? 빅토리 입장은 어떠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겠죠. 제 생각은 어떠냐? 이게 사실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업 경영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냥 편하게 전공법대로 말을 하자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만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내가 만약에 기업 경영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과연 내가 올인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업 경영을 한다 해도 이렇게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들을 좀 확보해 놓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다각화라는 명목하에 많은 기업들, 많은 대기업들이 이 사업 저 사업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다 건드려 보죠.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못돼도 다른 걸로
살아날 수 있게 그런 루트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자영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음식점들 잘 되려고 하면은 메뉴 하나만 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자신 있는 메뉴 딱 하나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집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에만 올인해서 전심전력으로 집중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지고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남들의 인생까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수십만의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 주주들도 같이 올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약 개발에만 뛰어든다면은 잘 됐을 때는 다 같이 대박, 안 됐을 때는 다 같이 쪽박이 되기 때문에 수십만 주주들의 자금도 함께 베팅이 되는 거죠. 내 돈만 베팅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를, 주주들의 돈 전체를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대하고, 그렇게 책임감이 막대할수록 도전적으로 하기는 힘들죠. 게다가 HLB는 이제 그룹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이즈도 꽤 커졌는데 그렇게 베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일단 확보하자, 이런 관점으로 HLB도 FA를 인수하고 현재 HLB 생명과학도 에임이라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분 비율 100%죠. 그래서 100%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선택과 집중해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수십만 주주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오너 입장에서도 역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리스크를 분산시켜 놓죠. 그런 말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 것들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선택과 집중해서 올인 때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티브 잡스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어려운 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다가 애플에 다시 복귀했잖아요. 애플은 그 당시 망할 것이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망할 애플을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면서 정상으로 되돌려놨죠. 그때 스티브 잡스가 뭘 했느냐, 수많은 제품들을 전부 단종시켰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했죠. 그 결과 현재 애플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여러 가지 경영자로서의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의 최강자다,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 과거 인터뷰들 보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무엇이냐? 나머지를 전부 버리는 거죠. 딱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에게 조언을 해줄 때도 너네는 너무 많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 진짜 많이 하죠. 그래도 글로벌 대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승 성공 법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해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건데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하면 되겠죠. 스티브 잡스는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엘생이 에임을 인수한 것을 선택과 집중이냐, 리스크 분산을 위한 다각화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뉴스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연합뉴스에서 나왔네요. 엘생 진단의료기기 업체 에임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979억 원에 취득했고 지분율 100%입니다. 궁금한데요. 그런데 뉴스는 생각보다 짧게 나왔네요. 인수했다. 에임 최대 주주들은 엘생의 전환사채로 교부받는 데 합의했고 엘생의 주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에임을 키워왔던 사람들이니까 이어서 에임의 사업을 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에임의 최대 주주는 2명인데요. 조용호라는 분은 64%, 문영준라는 분은 36%로 도합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임의 최대 주주들이 주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특히 IT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할 때는 그 회사를 사는 것보다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인재들을 사온다라는 개념이 있죠. 회사도 잘 이끌어가지만 그 회사에 있는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는 개념으로 그냥 회사 자체를 사버리는 거죠.
회사를 사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다 가져오니까 말이죠. 마찬가지로 엘생도 에임을 인수하면서 에임을 여기까지 키워온 그런 최대 주주들을 흡수했습니다. 엘생의 주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합체하면서 조금 더 탄탄해진 거죠. 능력자들을 데리고 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얼마를 받았느냐? 거의 1,0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죠. 이상으로 세 줄 요약입니다. HLB생명과학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인 에임을 인수했습니다. 양수금액은 979억 원이고 지분율 100%로 인수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